몽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정은 순식간에 전제정으로 넘어간다. 군주가 덕성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주가 탄생했을 경우 그것이 바로 전제정이다. 진시황은 스스로 법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황제가 된 후 진시황의 임의적인 행동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황제가 된 후 진시황이 백성들을 부린 것 또한 법에 의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진시황은 황제가 된 후에 서서히 정치적인 덕성을 잃어갑니다. 몽테스키엔 다시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전투는 끝났다. 전투가 끝났을 때 기본적인 법률은 상대방에게 가장 평화적으로 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보면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대하거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일이 이 인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춘추전국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공원국입니다. 드디어 진은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천하 사람들은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천하 사람들에게 봄은 왔는지, 그리고 진의 업적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을 위대한 법 철학자인 몽테스키의 눈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 업적은 최소한 중국사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전국을 통일하자마자 진은 천하의 병기를 걷어서 구리를 다 녹여서 함양에 커다란 종과 동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의 제도는 대단히 완비된 것입니다. 예컨대 진은 각 군에 수와 위, 감을 두어서 행정, 사법, 감찰 기능을 확고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정말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 분립 기능과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최소한 행정부 내에서의 권력 분립은 확실합니다. 오늘날의 중국의 제도를 봐도 행정부 내에서의 권력 분립은 진의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진은 지방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권력이 집중되는 폐해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진은 수레바퀴의 궤를 통일하고 도량형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도량형이 통일되면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통계에 의해서 조세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를 거두면 여기서 얼마를 쓰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의 개가 같으면은 길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수레의 제작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진의 도량 관리는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저울에 눈금을 속인다면 그것은 중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진은 문자를 통일했습니다. 문자를 통일하니까 전국의 행정 관리들이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을 굴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자를 아는 사람은 어떤 직급, 3천자를 아는 사람은 어떤 직급, 충분히 예상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훗날 중국은 종이를 발명하고 인쇄술로 세계에 공헌하는데 그 역시 진시황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시황은 봉건제를 철폐하고 완전히 철폐하고 군현을 두었습니다. 통일제국의 봉군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함양에서 동서남북을 잇는 대규모의 도로는 통일제국 진의 핏줄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220년 진시황은 치도를 닦았습니다. 치도는 달리는 길이란 뜻이죠. 말하자면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북방으로 닦은 직도의 경우에는 너비 100m가 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국을 거대한 도로와 통일된 도량원과
통일된 수레로 통하게 하겠다는 진시황의 기획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그리고 진시황은 자신이 닦은 길을 통해서 천하를 순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천하가 통일되었으므로 천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스로 보고 싶다는 거죠. 진시황은 굉장히 부지런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석비를 남겼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진이 이렇게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당신들은 배워라. 특히 제위 28년 멀리 동쪽 태산으로 순행하고 제사를 올린 뒤에 석비를 남겼는데 그 석비에 보면 진시황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황제가 자리에 올라 제도를 만들고 법을 밝히자 신하들은 품행을 닦고 삼갔다. 안팎을 밝혀 구분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후손들에게 공덕이 이어지리라. 교화가 무궁하게 미치니 유조를 존중하여 받들어 영원히 승계하고 거듭 경계하라. 당시 진의 판도를 보면요, 북쪽에 구원, 상고, 동쪽에 요동, 교동, 남쪽에 회계, 그리고 베트남 근처에 계림까지. 진시황은 자신 개인이 알고 있는 지리적인 한계 끝까지 모두 도달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말년에 불로장생을 추구할 때는 방장이라고 알려진 신령이 살고 있는 커다란 섬으로 서복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곳이 제주도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동쪽에 그렇게 큰 섬이 제주도밖에 없으니까요. 진시황은 정말 이렇게 거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힘은 오늘날의 동남아시아, 그리고 오늘날의 한반도, 오늘날의 몽골, 오늘날의 신장까지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민의 입장에서 어떤 봄이 찾아왔을까요? 진시황은 이야기합니다. 교화가 하늘 끝까지 미쳐서 금수까지 그 은택을 입고 있다. 백성의 입장에서 당장 봄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남북 팽창, 북쪽으로 흉노를 밀어내기 위해서 장성을 쌓죠. 남쪽으로 남방 월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군대는 풍토병 때문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기록엔 수십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백성들을 소모시키는 겁니다. 또한 아방궁, 또 여산릉,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릉의 공사에 70만 역도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진나라를 무너뜨리고자 일어난 사람들이 모두 이런 부역에 동원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싸움이 끝난 줄 알았더니 북쪽으로 싸우러 가라고 하고 남쪽으로 치러 가라 하고 또 백성들은 끝없이 부역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불로장생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죠.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진시황이 신하들을 통제한 능력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자, 이제 한번 진나라의 법이 어떤 것인지 출토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호지 진간에 나온 사공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단용, 그러니까 성을 쌓는 노역 형도가 일전 값어치의 기물을 훼손하면 10대를 때리고 2전 이상을 훼손하면 더 심하게 때린다. 즉시 때리지 않을 경우 그들을 관리한 관리가 물건의 반을 배상한다. 죄수들을 부릴 때 가혹하게 부리지 않으면 관리자들 벌하겠다. 진시황의 갈석 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서 다시 시집가는 여인에게는
죽음을 더해 부정을 처벌하고 내외를 구분하여 음란한 행동을 금하자 남녀가 정결하고 서로 성실해졌다. 장부가 남의 여인과 음란한 짓을 하면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게 하니 남자도 의로운 길을 따랐다. 진시황은 자기 어머니 조태후의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것 때문에 화가 났던지 남녀의 분별에 대해서 거의 결벽증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정결한 사회에서 사는 백성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다시 수호지진간의 법률 단문 부분을 한번 보면요, 어떤 갑이라는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도망쳤고 남자 을 역시 도망자 신분이었다. 그들이 서로 부부가 되었는데, 도망자끼리 부부가 되었는데 여자 갑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2년 같이 살다가 자식이 생기자 새 남편에게 사정을 고했다. 내가 남편이 있었는데 도망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을은 정이 있잖아요. 을은 즉시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였는데 체포되었다. 어떻게 논지하면 좋은가? 그러자 법리가 대답합니다. 의당 을은 경위성단, 즉 얼굴에 먹을 뜨고 노역을 하는 무기형도로 삼고, 갑은 경위용, 얼굴에 먹을 뜨고 절구를 찢는 여자 노역수로 무기형도로 형에 처한다. 먹을 뜨면 영원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몽테스큐의 입장에서 진시황에게 법의 정신을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몽테스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제1법은 공격이 아니라 평화다. 제2법은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살아야 하므로 먹는다. 제3법은 남녀가 호의를 느껴 다가간다. 제4법이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정법이 나옵니다. 자, 진시황이 가지고 있는 이 실정법이 자연법보다 더 나은가? 도망자 둘이 서로 사랑을 느끼고 보호해 줬다고 해서 평생 동안 국가의 노역형에 처해야 된다는 것은 과연 제국을 만들고 통일을 하고 거기서 나온 그 진의 실정법이 자연법보다 나은가? 울효자 병령 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사는 변경에서 1년 수자리를 산다. 만약 그 다음 교대지를 기다리지 않고 달아났다면 망군율에 따른다. 부모 처자가 이 사람이 달아난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똑같이 망군율로 다스리고 알지 못했다면 용서한다. 부모 처자를 연좌시키는 거죠. 망군율은 굉장히 강력한 군법인데 군법이 왜 군인이 아닌 군인의 가족에게 미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해법에는 특히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있습니다. 바로 군도의 법인데요. 사실 모이기만 해도 무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수호지 진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가죄, 즉 가중처벌이라 하는가? 5사람이 일전 이상을 훔쳐 숨기면 왼쪽 발을 베고 먹물을 들인 후 성단형에 처한다. 5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재적인 반란자라는 것이죠. 몽테스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덕성은 군주정의 원리가 아니다. 군주정체에서 법이 덕성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덕성이 필요하지 않다. 덕성은 무엇입니까? 참다운 명예심 혹은 조건 없는 이타심, 자기 희생 등등인데 군주정체에서는 법이 그것을 덕성을 대신함으로 덕성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물론 덕성을 가진 군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덕성을 가진 국민이 있기는 대단히 어렵다. 법이 덕성을 대신함으로 사람들은 법에 걸리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몽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정은 순식간에 전제정으로 넘어간다. 군주가 덕성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주가 탄생했을 경우 그것이 바로 전제정이다. 진시황은 스스로 법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황제가 된 후 진시황의 임의적인 행동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황제가 된 후 진시황이 백성들을 부린 것 또한 법에 의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진시황은 황제가 된 후에 서서히 정치적인 덕성을 잃어갑니다. 몽테스키엔 다시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전투는 끝났다. 전투가 끝났을 때 기본적인 법률은 상대방에게 가장 평화적으로 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보면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대하거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일이 이 인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전쟁이 끝난 것, 혹은 더 느슨한 법률, 물론 더 잘 먹게 된 것, 이것은 분명히 진시황이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없고 정갈하게만 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먹는 것만 강조하고 정갈함만 강조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던 도가적인 그리고 널널한 남방의 초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방의 초인들이 진의 법을 너무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못 살겠다. 옛날로 돌아가겠다. 혹은 진을 뒤집겠다. 그래서 일어난 사람들이 왕후장상도 아니고 보통 백성들, 무지렁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진은 어쨌든 천하를 통일했지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봄이 온 듯하지만 봄은 아니었다. 봄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봄은 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봄은 먹는 것과 자유와 함께 오는 것이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와 놀이, 분방함, 이 모든 것을 섞은 협의 대표자 유방이 가져오는 봄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